예.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우선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한 2년 반 전쯤에 남편이랑 갑자기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우연히 선생님 제 법문을 듣고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아들과 딸이 아들이 되게 아빠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게 맞냐. 그래서 초등학생인 어린 아들이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계속 아빠를 굉장히 그리워하는데 밤마다 요즘에 또 그 아빠를 찾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그거 선생님 말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것도 다 마음의 분별이지 이러면서 아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 엄마로서 그런 게 아직은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저는 법문을 선생님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해서 1년을 잘 보내긴 했는데, 아직 그 아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런 상실감과 또 저에 대한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들의 파고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가 참 저한테는 큰 경계로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죽비를 치실 때 탁탁 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는 딱 그게 와닿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내가 깨달은 게 맞나? 근데 마음은 분명히 일상의 삶은 굉장히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그런 경계를 빼고는. 그리고 문득문득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생각이 올라와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문 들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게 마음의 일이고 이게 다 그 분별이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떠오르면서 제가 버텨왔는데, 그러면서도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그 쇼핑백 네모난 그 카터라고 하나? 카트요. 그거를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가고 있는데 그 텅 빈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그 무거운 그 카트를 들고 가는데 드르륵 계속 드르륵 소리가 그 카트 밖에서 나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그 드르륵 소리가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콱콱 이거란 생각이 들어요. 드르륵 계속 그 반복적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약간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소리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확실히 그 말을 표현을 그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현상에서 그냥 그 현상 뭐 아들이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느껴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상태에서 오늘도 이제 그게 며칠 전의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되게 벅찬 마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지금 법문을 듣는 거예요. 실제 와서는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래서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선생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뚝딱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초반부에 그 두산 베어스랑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그래도 환상이고 마음속의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지금 상태는 이런데 그래서 질문을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사실 꺼내놓기가 참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신데, 사실
예전부터도 그 사연을 좀 알고 있었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진짜 이분은 공부를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기회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항상 갖거든요. 살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인연을 경험을 하지만 너무도 큰 거를 이제 한꺼번에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게 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인연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자식 엄마로서 자식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행동을 그 당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나. 그러니까 너무도 큰 경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경험하고 계셔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고 뭔가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공부, 사실 공부로밖에는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너무도 이렇게 큰 경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사실 생각 그것도 똑같은 어떤 경계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겪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그렇죠? 다른 일에 몰두할 때나 다른 경험을 할 때는 그게 아닌데 그 큰 경계와 관련된 어떤 인연이 이게 떠오를 때마다 고통이 너무 그 편차가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도 경험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악몽일지라도 그러니까 악몽이라는 건 분별 의식의 산물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아주 악몽과 같은 것일지라도 분별 의식의 산물이라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게 뭐 어떤 극심한 그 사건이 됐든 그런 뭐 아들의 문제가 됐든 그거는 엄연해요.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근데 워낙에 큰 경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서 겪는 엄청난 그 파괴력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꿈 자체가 누군가의 악몽보다 몇 배의 큰 어떤 악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분별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생각 일어나면 너무 타격이 큰 거죠. 너무 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진실에 눈을 뜨는 거 외에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이게 그냥 아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배제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송구스럽고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정식이 끊어진 자리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냥 분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겨내면 아마 세상에 걸릴 것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워낙에 큰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거를 보고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현실 속에서 아들의 문제나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절대 이게 다 하나야 하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또 그 아이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치유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무리 악몽일지라도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안개와 같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이 아무 사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는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의 산물일 뿐이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별 안 할 땐 그런 일 없습니다. 분별하면은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목인 거고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저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체험은 없으셨었나요? 네, 선생님 제가 작년에 1월에 선생님 찾아뵀을 때 그때 살짝 느낀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때 지금 생각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게 확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애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환영처럼 보이는 거 경험도 했었고 이게 영화 같다 삶이 좀 꿈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답답한 거죠 선생님이. 그런데 이번에 그 카트 그거 드르륵 그 소리 하면서 그게 좀 약간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그전에는 선생님이 법문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좀 그걸 느낀 사람은 확실하다. 본인이 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이해로 잡은 느낌도 있었어요. 이해로 제 논리로 선생님 논리로 깨맞춰서 이해 같은데 그 며칠 전에 그거는 제가 그냥 직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이 뭐다라는 네, 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전에는 이거를 몰랐었을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문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법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말없는 여기서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통했었다라는 거고 그게 아마 답답함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한 생각 굴리면은 다 맞아. 다 이 눈앞에 일인 것이야라고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한 생각 굴리면 좀 쉬워졌을 거예요. 그냥 즉각 쉬워진 게 아니라 한 생각 굴리면 쉬워지는 거.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맞아. 이렇게 해서 눈앞에 이거 꿈 같아. 그러니까 뭐 꿈처럼 느껴지는 건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고 문 안에 든다라는 거는 이게 확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통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통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천이 있어요. 천이 있는데 저 안이 뭐가 뭔지 다 보여. 이게 지금은 불투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투명해요. 다 보여.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고 금방 어떻게 하면 잡힐 것 같아. 근데 잡으려면 뭔가 이게 이물감이 딱 느껴져서 답답해. 이건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통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뚫리는 거예요. 이 천이 가로막히는 것이 딱 뚫리면 이게 손으로 잡히는 것처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리얼한.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동안에는 자꾸 뭔가 약간의 얇은 막처럼 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이해였던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 딱 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달마 혈맹론에 보면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은 그게 자기 마음이다. 거기가 자기 마음이다 하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이게 답답하고 이게 실감이 안 나고 그런 거는 이게 실크 스크린처럼 뭔가 막이 있는데 이게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의 막. 언어가 아직 안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실감이죠. 실감. 그래서 대부분의 선사들의 말은 어떤 때 이렇게 소식이냐면 뭔가 이게 무슨 소리에 이건 언어가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사람도 없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기 생각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할 때 생각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툭툭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는 갑자기 막 번뇌가 일어나다가도 뭔가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여기는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진다는 번뇌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 얘기를 하다가 아, 그게 이게 환상이야, 환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여기 딱 끊어져요, 생각이. 여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어요. 요걸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으로 굴리지 말고 환상이야, 꿈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이게 허벅지를 한번 이게 뭔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떨어지면 뭔가 불편함이 딱 일어나요. 그럼 탁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챙기셔야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들은 얘기도 다 잊어버리고 이건 자기한테서 드러난 거죠. 제가 드린 게 아니죠. 이미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사셔야 돼요. 이제 여기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마 이게 드러나고 나서 이제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그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마치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의 어떤 무게라든지 그것의 리얼함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해선사가 여기 있었는데 이미 사실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생각에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본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거는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이 낯선데 이제 낯익어져야 돼. 그리고 막 생각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쉬워져야 되고 그런 버릇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이렇게 감이 왔다면 다 그게 나머지 99가 되더라도 이 일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에 관심을 두고 진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예전에 그런 번민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제 우리 보살님의 정체성이 이것인 거예요. 지금 이게 활짝 드러나진 않았다 하지라도 요거예요. 아마 스스로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밖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예요. 존재가 됐든 뭐 사건이 됐든 뭐 사실은 그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나 판단을 뛰어넘은 곳이에요.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서늘한 겁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안 봐줍니다. 절대. 아무리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한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이 일이라는 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 일이라는 거. 이것으로서 보시면은 좀 다를 거예요. 경계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불이법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일로 보시면 돼요. 이 일로 경험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살리는 것이고 자기 삶을 더 깨우는 것이고 진리로 보라 이거지. 진리로. 법으로 보라. 그게 이게 진정한 공부의 시작인 것이죠. 일단 이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은 익숙해지고 분별이 쉬워지고 이게 좀 시간이 되실 때마다 뭔가 뭐 어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챙겨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 힘이 커지면서 내가 이제 번뇌로 느껴졌던 일들이 법으로 보이고 이게 진실로 보이고 사실 다 그렇죠. 뭐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의 일들차 다 이 일이거든요. 그게 법이죠. 그게 법이죠. 원래 그게 법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상으로
선생님이 됐다가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가 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내려갔고요. 예. 올해 63세고 직장생활 다니다가 30년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그만 이제 퇴직을 하고 예.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예. 또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다시 이제 내려보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공부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한 1년 정도 됐고요. 예. 이제 법문을 계속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네. 이제 쭉 듣고 있다가 요 근래에 좀 이제 공부하는데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월 초에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제 자주 제가 산책을 다니는데 산책을 다니면서 앞에 사물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저 걸어가는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것 없이. 모든 사물도 그렇고. 그런데 내만 분별을 하고 있어요. 내만. 그런데 아주 저 사람은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니까 저 사람은 부처인데 내만 중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고 이걸 내 분별 이걸 깨야지만이 내가 깨달은 건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저런 고민을 의심을 가지고 하다가 1월 초에 이제 좀 공부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 법문을 듣다가 뜬금없이 이 손가락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하루를 들 때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게 먹고 이 움직이는 손가락이 이게 먹고 이놈이 움직이는 손가락이 내 몸인가? 이 움직이게 하는 놈 이놈이 뭔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이게 손가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아니고 나도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보이는 게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또 옛날 앞에 보이던 사람들하고 내가 분리되던 게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같은 하나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뭔가 싹 뚫려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집에서 이제 지수라고 같이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참 지사님 보고 저를 보고 미쳤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은 가다가 막 박정대에서 웃다가 또 좀 있다가 또 밖에 또 대충 통과하고 울다가 그걸 수십 번을 했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 기쁜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가 된 게 이게 하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니까 기뻐서 웃음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때까지 이 목적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팍 터지는 거고 그게 뭐 계속 반복하면서 울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1월 초에 이제 그런 이제 공부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또 법문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법문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냐니까 제가 이 상에 잡혀버렸어요. 어떤 내가 이게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이것도 뭐 깨달음이다. 뭐 이게 이 법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자꾸 이게 잡히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법문이. 근데 1월 9일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음 이야기 빨리 선지식한테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맞든 틀리든 빨리 이걸 깨야지 내가 공부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선생님이 1월 2월 5일날 서울법회가 있는데 제가 도저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주까지 와가지고 제 이게 변화가 뭐 어떤 변화든 간에 내 생각에 의한 뭐 남산
정상인지 아니면은 안에 공부에 첫걸음에 들어가는 발걸음인지 그걸 빨리 한번 탁 맞을 것 같으면 맞아버리고 깨버리고 해야지 제가 그 다음 공부가 들어가는데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갔어요. 네, 질문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망상일 수도 있어요. 망상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워낙에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체험담이 환상처럼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점검은 지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순간 이게 와닿습니까? 예.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이제 뭐 카트 소리 이게 끌고 갈 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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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서 이게 탁 와닿았다고 실감이 났다 하거든요. 그럼 이게 실감이 아닙니까? 예, 그게 뭐 들린다기보다도 예. 그냥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표현이죠. 말이죠. 예. 이게 이렇게 실감이 납니까? 이 자리가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할 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점검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가장 공부의 이제 작경이고 지름길인 게 뭐냐면 스스로가 솔직하지 않은 우리가 거사님 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로서 중요한 어떤 체험의 어떤 증거처럼 느껴지는 것을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대답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생각이 아니라 요것이 이게 탁 이게 뭔가 이게 손에 잡히듯이 실감이 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체험을 했다 안 했다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관문. 근데 제가 그 소리에 대해 가지고 좀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옛날에는 그걸 소리를 이해를 하기를 내가 치는 소리하고 선생님이 치는 소리하고 이 소리는 내가 치는 소리였고 그쪽에 선생님이 치는 그게 분별이었고 다 하나의 소리였구나 하는 게 그것도 보면은 결국 분별이라고 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선생님께서 치는 거나 하고 이게 이거하고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드러난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경향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딱 드러나면 사실 이게 그런 식의 설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꾸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습관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게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라 이거죠. 이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 요 사실은 yes no yes no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이런 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는 상황에 많이 이렇게 처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런 게 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언어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단호한 거거든요. 분명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돼. 근데 생각이 끼어들고 언어가 끼어들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놓아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이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1월초에 무슨 체험을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 하나에 의지해서 생사를 뚫어내야 되거든요. 긴가민가 하면 절대 이게 못 뚫어냅니다. 밑바닥이 다 드러나야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가장 그거냐 생사 이거에 의지해서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면 이거는 잊어버리는 게 낫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거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기억도 없는 거고. 근데 왜 힘이 없냐? 자꾸 뭔가 끼어들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이거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공부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는 다 망상이거든. 그래서 바보가 되고 될수록 경계의 실체성이 사라져요. 법도 따로 없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게 당당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당당한 일이 없어요. 안다는 거는 당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바보가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당당하고 분명하고 힘을 얻어요. 왜 안다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생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진짜 이게 분명한가 안 한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이것 믿고 내가 생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실 거기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변화가 어떤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계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것이 미약하게나마 드러난 전환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증명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알게 돼요. 이게 진짜 힘을 얻었는지, 진짜 생사를 벗어난 자리인지. 보시면 알고 한번 시간을 지내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기 이 그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빠사나에 대해서 좀 네, 묻겠습니다. 네, 저는 이빠사나를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드스나스 쪽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차림인데 어떨 때는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망상이 떠오르잖아요. 네, 저는 그걸 요즘은 일어났네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요. 네, 그건 이제 없어지고 다른 거 그냥 집중 얘기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냐. 망상 나오면 일어났네 하고 말아요 그냥 이제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요. 근데 왜 그걸 하시죠? 예? 왜 그걸 하시냐고? 그러면은 저 살아가는데 예, 이 이것저것 좋은 게 없다 생각해요. 관찰력이 분별력이니 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다 있어요.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은 이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말 하네 하고 이제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행동이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왜냐면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해드리는 공부는 예. 생활에 어떤 포커스를 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쪽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가 가르치는 거는 되게 힘들 때 있죠. 예. 그것도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사님이 원하는 거랑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누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생활이 있는 저하고 이제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반박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요. 예, 지금 반박 안 해요. 저하고 이제
반박해도 돼요. 저 반박하라고 해요. 저 반박 안 해요. 저는 반박해도 안 해도 똑같은 일이에요. 저 안 이렇게 해요. 얘기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으면 트러블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며칠 지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서. 네. 네, 아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도 좋은 방법은 많다.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좋고, 그죠?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도 좋다. 꼭 그런 알아차림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것들인데 좋지 않은 것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라. 그러면 이제 도사님이 좋은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알아차림을 안 하고 윗바사나를 안 할 때는 어떠시냐 이거죠. 안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생활 속에 모든 집중력으로 가거든요. 생활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생활이잖아요. 그럼 그 안 할 때는 어떠시냐 이거죠.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수행을 안 할 때, 예,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행을 아예 안 했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그럼 조건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적인 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왜냐하면 그게 진짜 거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나는 아니잖아요. 네. 나쁠 때도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좋고 나쁜 그런 식의 나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사님의 진짜 거사님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공부예요. 그걸 깨닫는 공부고. 근데 진짜 거사님은 좋을 때만 거사님은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거사님이죠. 그럼 거사님 어디 있죠? 나쁠 때는? 내 자신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 내 마음. 어디? 마음 어디 있어요? 내 자신에. 그 자신이 어디 있어요? 네? 자신이 어디 있냐? 저는 살면서 자신을 속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거사님 자신 어디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이 예,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이 있어야 걔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이전에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는 거는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거사님을 모르고 내가 하는 것들이 그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그 어찌 판명이나 저도 이 질문하니까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떠오른 생각이 내가 삶을 살 텐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주인공이 모르고서는 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진실한 건지 진실하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열심히 살기 이전에 열심히 사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밝혀지지 않고는 내 삶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는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더 본질적인 데로 들어가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는 윗바사나 안 할 때도 진짜 변함없는 나일 거고, 근데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게 그 기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 올릴 때 기초공사가 안 됐는데 거기 아무리 올려보세요, 흔들흔들 하겠죠. 언젠가 무너지겠죠. 견고하지 않겠죠. 그게 200층, 300층 올리더라도 금방 무너지겠죠. 뭐 뉴스에 보니까 70몇 층의 건물이 도면도 없이 올렸다고 중국에서 그래서 흔들린대요 지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도면도 없이 건물을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1층을 올리든 100층을 올리든 몇 층을 올리든 그게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은 거사님은 요 기본은 그 여기가 무슨 갯벌인지 뭐 암석층인지 뭐 진흙벌인지 모르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이 공부는 꾸준히 저는 꾸준히 하는 한 반복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다행인데 예. 저는 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오던 거에 대한 참회, 이것으로서 한계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야지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못 느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나눠도 그 관점에서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우고 들으면 이제 제대로 들리는데 그거를 잡고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 관점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횡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럼 그 윗바산의 본질부터 한번 뚫고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는 그 모든 행위 과연 우리가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윗바산 하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게 이 공간이고요. 사실 왜냐하면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이거는 일심 여기 달마어로 혈병론도 나왔잖아요. 마음 자기 성인이 분명한 거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본질인 것이고 본성인 것이고 자기 정체성인 건데 그거를 이름하여 진짜 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인 모든 것이 하나인 게 드러났느냐. 그게 드러나고 나서야 그 위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삶의 편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근본이 드러나고 나서 그거는 하면은 저절로 알아져요. 그거는 저절로 어떤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알아져요. 자기가 그 암 속에서 잘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영숙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 통해서 네. 이게 한 벌써 2년쯤 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뵌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근데 얼마 지금 공부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한테서 일어나는 거는 네. 뭐라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꾸 생각이 없어지니까 내가 옛날에도 멍청이가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멍청이가 돼갖고 이래갖고 가는 건가? 이래갖고 내 생을 마감을 하는 건가? 그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은 해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저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그 마음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재 내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거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살아왔던 거 그걸 이렇게 돌이키고 자꾸 반성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저따나 참 내 혼자서 힘들게 이겨나간다고 욕받다고 내 혼자서 그렇게 엎드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천일이라는 기도를 남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로지 이 인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갖고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래 생각을 하고는 항상 이제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들하고도 왜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이렇게 살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갖고 뭐 결혼도 억지 결혼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혼도 아니고 근데 그게 내 생활했던 그냥 그대로 연장이더라고요. 남편도 결혼하자마자 밖으로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만 내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이 불교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기 그거 이 각해보살 부산의 각해보살님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 하고 지금 가족들도 거의 다 흩어진 상태고 뭐 집안도 정중에서 최고 가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완전 엉망진창이다. 사람들이 전부 술로 탕진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게 무슨 정중이냐고 그래 그러면은 천일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냥 천일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라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남편을 위해서 하다가 자식을 위해서 하다가 내 부모를 위해서 하다가 시부모를 위해서 하다가 또 집안에 불자 집안이 돼달라고 하다가 전부 다 기복 신앙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 내가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내 집착, 그 다음에 내를 위한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남한테 이끌리는 삶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도 얼마 전까지 지난번에 저기 선생님 만났을 때도 그게 잘 수정이 이렇게 뭐라 하나 그게 내한테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차츰 공부를 하니까 이게 모두가 다 내 잘못이고 내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왜 보살님 잘못이죠? 예? 왜 보살님 잘못이냐고? 왜 보살님 잘못이냐고? 왜 보살 왜 잘못이냐고? 본인 잘못이냐고요? 예? 왜 보살님 잘못이냐고요? 모든 게. 내가 왜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전쟁통에서 어른들한테 업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생활하면서 자라면서도 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조금 크니까 동생을 내 손으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왜 잘못이냐고요? 보살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저 잘못이라고 저 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망상이죠. 그래 그게 망상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이제 그게 돌이켜진다고요. 그게 수용이 안 됐는데 돌이켜지는 것조차도 수용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수용이 다 돼요. 다 되고.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요.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어떤 상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내가 쉬는가 그래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현재 다시 내가 저기 그거 낯선 곳에서 내가 새롭게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꾸준히 하시고 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살님이 좋아하는 거 그냥 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그동안에 충분히 주변 사람들 위해서 본인을 다 희생했거든요. 이제 충분히 살아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자식 생각하지도 말고 남편 생각하지도 말고 본인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보여요. 예,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상상도 안 했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항상 모든 것에 일을 해주는 종이거나 안 그러면 손님으로만 생각을 했지 내한테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많은 특히나 한국의 여성들 보수적인 그런 집안에서 성장한 뭐 남자분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예.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하신 자기를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떨 때 행복한지는 차치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들까 예.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자기 분열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그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이제 내 자질로 그러니까 그냥 남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 생각 충분히 안 하실 합니다. 만큼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바보가 되세요. 예.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예.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다 잊어버리시고. 예. 그리 저기 그거 뭐 지나간 거는 모두 꿈이고 환상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 그게 왜 그게 죄책감이 있으니까 뭐 꿈이고 환상이고 뭐고 이러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인생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삶인데. 예. 내 사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그 즐겁게 사시면 되죠. 예. 자기가 주인이 되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살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먹고 싶은 거 뭐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예?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고. 아 어떤 일이 좋으냐?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고. 지금 뭐 어떤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아 내가 뭘 좋아하느냐고요? 지금 어떨 때 행복하시냐고요.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거 드러내 보려고 서예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서예도 하고 그림도 예, 그리고 예, 하고 싶은 거 다 예, 하시면 돼요. 꽃차도 만들고 예, 뭐 꽃차도 이렇습니다. 만들고 예.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예. 이제 딴 생각 안 하시고 예.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돼요. 예. 네. 돌아보지 마시고. 네, 이제 예. 전혀 돌아볼 예. 것도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면은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예.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그렇죠? 예. 이제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돼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저는 참 자유예요, 너무 그게. 행복합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예, 돼요. 예, 충분히 예. 그래도 되잖아요. 예.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 이런 마음 말- 가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뭐 부끄러워서 여태까지 못 드러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잘 하실 것 용기가 같으세요. 예. 생기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여쭤볼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 이게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길을 안내하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우리가 공부에 연연하고 공부에 사실은 구속받고 그렇거든요. 그건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거든요. 지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기존에 내가 이제 진실에 대해서 눈뜨지 못해서 진실에 눈뜨지 못한 상태에서 분별 속에서 모양 따라 존재화시키고 거기에서 구속됐던 삶에서
그게 이제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는 길이 안 내고 그거는 자유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게 밝아져야지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겼을 때 거기서 깨어나는 게 우리가 극복하는 거랑 그게 실체가 없구나 모든 게 나 마음의 분별이구나 라고 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엄청나게 차원이 달라요. 있다고 여겼을 때는 이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 사람이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자기한테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의 분별이구나.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을 때 뭐 남편의 말 아니면 누구의 말, 문중의 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의 영향력과 그게 자기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영향력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건 있는 것이고 이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때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기가 쉽겠냐 이런 식의 구속에서 그 진리의 눈을 떠서 결국 그것이 자유로운 삶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진짜 이제 이 마음 공부의 어떤 귀결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그런 것일 거예요. 이제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리 속에서 분열 속에서 자기 마음의 분별인데 다 따로 있다고 여긴 그런 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이 있었던 건데 그게 하나의 자기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훨씬 마음 가는 대로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부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것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 그다음 참여, 그리고 자기 구현 그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가는 공부인 것이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